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1594년 명만역 22년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당초의 적정과 서로 만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조정에 품위하지도 않고 경솔하게 허락하였으니 흉모가 불측하여 사기가 우려됩니다. 이미 중난하다는 뜻을 가지고 계하 행위하였는데 지금 김응서가 12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보니 길이 촉박해서 중단시킬 길이 없는 듯하여 극히 염려됩니다. 더구나 다음 도사가 아직 행장의 진중에 있으니 이 모임의 약속을 듣는다면 반드시 괴이한 생각을 다분히 가질 것입니다. 혹시 서로 접견할 때에 화친을 허락했다는 말을 경망스럽게 하게 될 경우 이 말이 후일 중국 조정에 흘러 들어가는 날에는 장차 난처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것이니 더욱 고민입니다. 그날의 모임은 혹시 사고로 인하여 기일을 물리는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니 전후에 있었던 하서와 행위한 일의 내용을 10분 자세히 살펴서 말을 잘 구사하여 선처하도록 선정관을 보내서 하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국사가 급하다.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소홀히 보아 넘길 수가 없다. 불가불 잘 생각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니 속히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흉적이 군사를 거둔 지 1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고 매양 봉공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는데 명년 봄이 벌써 임박해 오는데도 아직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관백이 만일 명년 봄에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면 일은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될 것이니 기관이 과연 긴박한 시점에 놓였다 하겠습니다. 김응서가 만일 12일에 가서 만난다면 지금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계가 없으니 그 또한 염려가 됩니다. 김응서와 행장 등이 서로 만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 명나라 조정에서 이미 본공을 허락해서 중국 사신이 곧 나올 것이니 우리들은 아직 만나지 말고 중국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자는 내용으로 적의 진중에 통서하여 기미 책을 쓰라고 김응서에 급히 하유하여 선처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다음 도사가 만일 이 내막을 알면 반드시 군문에 치부할 것이니 행장 등이 먼저 통서를 했고 또 부장을 보내와서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 허락하는 채 하여 기미책을 썼다는 등의 내용으로 속히 요동도사에게 이자하여 그로 하여금 경락 아문에게 보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순변사 이빈이 치게 하기를 10월 24일에 성첩하였다. 10월 21일에 김해에 있는 장외의 조카로 군관이라고 호칭하는 외인 원심랑과 리양과 졸뢰 7명이 각각 창금을 휴대하고서 부적인 최억과 통사인 승, 인사와 더불어 외서 세 통을 가지고 나왔기에 김해부사 백사림으로 하여금 그들을 접견케 하고 도원수의 뜻으로 답서를 돌려 보냈습니다. 최억이 와서 말하기를 답서를 김해에 있는 장외에게 주었더니 장외는 그 답서를 보고 나서 죽도로 인솔해 갔고 다음날 배를 타고 웅포에 있는 평행장의 진중에 이르러 답서를 전하고 다시 평의지의 진중에 이르렀는데 모든 외장이 함께 의논한 뒤에 승외의 두세 명이 답서를 작성해 마친 다음 평조신이라고 호칭하는 외인이 나를 불러 말하기를 내 조선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관작이 가선대부에 이르렀는데 어찌 감히 조선의 은혜를 잊겠는가. 일본과 조선은 교제해 온 지 오래되었고 별로 원망을 맺은 일도 없었으니 처음부터 조선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자네 통신사가 돌아갈 때 중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청한 뒤에 군사를 이끄고 부산에 이르러서 성 밖에 글을 내걸고 조정에 품위하게 하였더니 부산의 장관이 도리어 난 살을 가하였다. 그런 때문에 통정할 수 없어 형편상 부득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에 동네에 이르러서 또 성 밖에 글을 내걸었더니 역시 부산에서와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 우리를 죽이려는 자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하여 본격적인 전투가 이루어져 조선을 파멸시킨 것이니 이는 실로 조선이 접대를 잘못한 소치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나라를 원망하는가? 지금 들으니 중원이 강하기 위해 보낸 16역이 왕래를 조선이 힘써 막는다고 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조선이 서생포에 있는 외장과 서로 통하면서 이것과는 한 번도 통하지 않으니 또한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중원이 비록 강화를 하지 않더라도 조선이 만일 화친하려고만 한다면 장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상의하여도 그의 말 한마디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신이 돌아올 때 장관 한 사람이 함께 가서 빨리 가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다 합니다. 외서 중에 도리가 분명한 사람이 돌아보내와 김해에서 면담케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강제로 서로 만나려고만 하면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응수의 통서 중에 함안에서 만나기를 약속하였다 하니 그들이 만일 불의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처치해야 하겠습니까? 미리 지휘하여 임시하여 난처한 일이 없게 하도록 도 원수 권율에게 상신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피변사에 계하하였다. 평조신의 서신은 다음과 같다. 일본 풍신 조신은 조선의 이장군 마카에 재차 답합니다. 기아의 뜻을 행장에게 갖춰 보고하였더니 행장이 말하기를 초적이 화를 일으킨 일은 일찍이 알지 못했던 일이다. 어찌 속히 알려주지 않았는가? 마카께서 만일 행장과 함께 강화를 의논하려고 하시거든 도리에 밝은 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그와 상의하여 조족들이 표략하는 일을 견제하겠다. 그런 후에 양쪽 진영을 오간다면 누가 막겠는가? 행장과 의지가 선동에 서서 헤쳐나갈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앞서 누차 승려 선소 및 조신 등을 차송하여 그로 하여금 단서를 선의사 오억령에게 올려서 이런 임진난의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 뒤에 온 선의사 심희수에게도 알렸는데 그가 어떻게 이를 성총에게 알리느냐고 하면서 일본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선소와 조신 등의 요구에 따라 행장과 의지가 강화를 명하였다. 그런데 강화를 위해 부산포에 당도하던 날 비록 이 일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부산 영공이 그 서찰을 받지 않고 난사를 가했기 때문에 기국이 망하게 된 것으로 이는 본래 행장과 의지의 뜻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은 좌도 방어사에게 올린 서신 가운데서 자세히 적혀 있는데 한번 보았는가? 시간도 없고 하여 여러 말 하지는 않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행장의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귀국이 편안할 수 있는 묘책은 바로 대명과 일본이 화친하는 일에 달려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선이란 나라가 대명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대명은 나라가 크고 일본은 병력이 강하므로 100번 싸우고 1000번 싸워도 자웅이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귀국은 전쟁터가 되어서 나라는 공허하게 되고 백성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사신 갔을 때에도 이 일을 전적으로 말씀드렸으나 조정에서 믿지 않고 지충을 불충으로 여겨서 행장과 의지에게 혐의를 사게 되었으니 이 또한 전운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전일의 잘못이니 모두 일소해 버리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일의 잘못을 개선하여 행장이나 의지와 더불어
상의해서 나라를 안보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지가 어찌 동본의 우호를 잇겠습니까? 행장은 의지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참근데 깊이 생각하여 속히 한 사람을 김해에 보내면 제가 선서에 달래어 상대시키고 귀하의 뜻도 갖춰 전하고 심중에 있는 생각도 말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소식 전하기를 기하고 또 최악의 입에 맡기고 임한 줄입니다. 10월 18일 직무의 서신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풍신 직무는 조선 이 장군 마카에 재차 답합니다. 평조신에게 붙인 서신은 즉시 가서 가선대부에게 전하였습니다. 또 답장을 올렸는데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때문에 개념하지 않았습니다. 행장과조신이 나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치안을 상의하려 하니 도리를 밝게 하는 사람 한 명을 김해에 보내면 선소와 조신 등을 상대시켜 두 나라가 왕래하는 기책을 규정하고 명조와 일본이 화호하는 좋은 매개책을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카는 이 뜻에 응하여 최악이 귀례하는 날을 기다려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나머지는 최악의 혀에 맡기고 임한 줄입니다. 맹동 18일 무수가 김해부사 백사림에게 답한 서신은 직무의 서신과 내용이 같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8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의정 김응남을 세자 부에 유영순을 사헌부 지비에 박승종을 장령에 강수준을 지평에 노경임을 사관은 정원에 강찬을 승정은 좌부 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병조조랑 이 성길은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 정조의 중선에 적합하지 않으니 채차시키소서. 근래 호남의 한노는 도적이 크게 성하여 정읍 장성 사이에 도로가 불통하고 심지어 감옥을 부수고 수감된 도당들을 탈출시키는데도 수령들이 겁을 내어 감히 손을 쓰지 못합니다. 순변사 이 일이 지금 도내에 있으니 마땅히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즉시 조멸해야 할 터인데 무리한 근거는 많이 거느리고 한갓 여러 배 패단만 끼치고 토포하는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고 있으며 감사도 추포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론이 모두 미편하게 여깁니다. 모두 추구하도록 하소서. 호세, 임천, 한산 등의 읍에도 도적이 성하니 이 일에게 명을 내려 양호 수령을 거느리고 가서 급히 토평하여 장차 제거하기 어려울 걱정을 없애게 하소서. 해남, 현감, 현집은 사람들 및 패망하여 작패하는 일이 많았는데 본 현감을 제수받아서 침독을 더욱 자행하므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같은 사람은 하루도 벼슬에 둘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 동북 기퉁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공허한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좌우 포도 군사만 수십 여인이 있을 뿐 순작이 허술하여 한심한 일이 매우 많습니다. 도감의 포수와 살수를 아울러 각 1초로 하여금 이를 좌우 전후 중 5영으로 나누어 전초는 남대문 안에 두어 남영을 삼고 후초는 장이동 등처에 두어 북영을 삼고 좌초는 동대문 안에 두어 좌영을 삼고 우초는 서서문 안에 두어 우영을 삼아 비어있는 집을 골라 별도로 모여서 군사훈련하는 장소를 삼고 중초에는 중안 골문 근처 종루 등과 같은 곳에 영을 설치하여 일이 없을 때는 각각 그곳에서 출관이 군사훈련을 전담하고 유사시에는 한 곳에 모이도록 승전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 개사 세 번째 개사 훈련도감이 아래기를 비변사가 영을 설립하도록 개청하였는데 도감의 군사 수요가 만일 많다고 한다면 각각 방위를 지정하여 영을 나누고 깃발과 옷 색깔로 구분하여 연습을 편리하게 하고 군령을 장엄하게 할 수 있으나 현재 있는 포수는 7초 내의 별초인 2초는 이미 나가 동교 서교에 주둔하면서 명년 농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 성중에 있는 것은 단지 5초뿐으로 살수 4초와 사수 2초를 합하면 11초가 됩니다. 이것으로 우선 영을 나누어 포수와 살수를 2초씩만 남대문 안에 두어 전영을 삼고 종합 근처에 두어 후영을 삼고 동대문 내에 두어 좌영을 삼고 서소문 내에 두어 우영을 삼고 포수 1초와 사수 1초로는 남별궁 근처에 중령을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각각 그 영 안에 있으면서 초과는 훈련을 전담하다가 중일 및 습진할 때는 별도로 도감과 서교에 모이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다만 포수와 살수에 노역하는 바가 매우 많은데 날마다 각 영에 일제히 모이고 주야로 쉴 수 없게 한다면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각 영의 군사는 낮에는 포수와 살수 각 일기 60인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영안에서 연습하고 밤에는 포수 살수 각 일대 20인이 서로 교대하면서 영안에 직숙하되 날짜를 배정하여 윤번을 정해줌으로써 들쑥날쑥 문란한 일이 없도록 단속하는 일을 도감에서 전담케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 개사 네 번째 개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기전의 사경 안에는 쑥대 반만이 눈에 띄고 도적이 횡행하여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었는데 동서 양녕 및 각처에 둔전을 설립한 뒤로부터는 전야가 점차 개간되고 막혔던 도로도 비로소 통제하였으니 그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금천, 과천의 음리와 수원의 사근도 역시 왕래하는 중요한 도로로 행려가 지숙하는 곳이니 둔전을 개간하고 유민을 불러 모으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런 때문에 사근 및 금천 음리에는 이미 스스로 모여든 자 약간면을 명을 확보하였는데 금천 사람은 금천의 산성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성을 수축하고 험지에 의거하여 군사훈련시키는 일 등을 독성의 예와 같이 한다면 응모자가 많을 것입니다. 또 그 산은 읍거와 거리가 몇 리밖에 안 되니 만일 그 상에 인호를 모집해 들여서 곡식을 저장하고 군사를 훈련하며 보수할 계획을 한 다음 나아가 음리에서 농사를 짓게 하여 점차 항무지를 개강케 하고 그 성에 들어가 사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잡역을 덜어주며 사람들은 필시 즐겨 모여들 것이니 백성을 모으고 곡식을 저장하여 군사를 훈련시킬 전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사가 그들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토적을 방어하기가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인으로 소모장을 삼고 농우와 곡종은 호조 및 본도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갖추어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천 음리에도 이상의 예의에 의하여 무사 2, 3명을 모집하여 그 일을 맡겨서 성과를 거두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경상도관절사 홍이상이 측에 하기를 우병사 김응서의 치부를 보니 그가 행장 의지 등과 서로 만나려고 이미 기일을 정하였고 외사가 의령의 진중을 왕래한다 합니다. 서로 모였을 때 약속한 것이 무슨 일인지를 신은 알 수 없거니와 만일 그들의 강화를 허락하여 군사를 거두어 물러가게 된다면 눈앞에 일시적인 편안함은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송씨랑 16격의 무리가 힘을 다해 교섭해도
얻어내지 못할 일인데 지금 김응서의 한마디 말로서 그대로 물러갈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자중하면서 때때로 사신을 보내어 그들의 동정을 몰래 살피는 것만 못할 듯 싶습니다. 더구나 외사가 곧장 의령에 이르는 허씨를 모두 탐지하게 하는 것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 지금부터는 낙동강을 건너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반드시 창원과 하만 등의 중간 어느 곳에 왕래할 처소를 정하라는 뜻으로 신이 이미 김응서에게 회답하였습니다. 또 생각컨대 당병 파총관 등이 지금 밀양에 주둔해 있으면서 외인과 서로 통하여 간단없이 왕래하고 있으니 이쪽의 소식을 필시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모든 적과 서신으로 문답한 일과 왕래한 곡절을 반드시 사실대로 요동경락 아문과 유독부의 영에 이자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 조정에 주달케 하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게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우리나라가 저 외적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반드시 보복해야 할 원수인데 단지 병력이 약함으로 능히 소탕하지 못합니다. 중국군이 나오기 전에 잠시 기미책을 써서 충돌의 화를 넣어주려는 것이 비록 병가는 속이는 일로 불사하다는 술책에서 나온 것이지만 흉족이 어찌 김응서의 한마디 말을 그대로 듣고 물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적의 진중을 왕래하는 사람을 인하여 서로 서찰을 통하고 경솔하게 찾아가서 본다면 뜻밖의 걱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전번에 적초의 부장과 서로 모인 일은 이왕지사라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만 이후로는 전후하서한 뜻에 의하여 재차 과오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적과 서신으로 문답한 등의 일은 이미 요동도사 아문에게 이자하여 그로 하여금 군문에 보고해서 저절로 중국 조정에 전달하게 하였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행했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에는 계사 다섯 번째 계사 경상도관 절사 홍이상이 치게 하기를 당초 거사할 때 신이 순행차 진주에 이르러 전 감사 종사관 최입에게 주사를 거느리고 적간하라고 들여보내고 신의 군관 강효업, 윤홍,윤필 등도 보수를 거느리고 가서 싸움을 도우라고 아울러 들여보냈었습니다. 최입과 강효업 등이 돌아온 뒤에 그쪽 형편을 자세히 물었더니 양굴에 있는 적의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아 쌍방이 교전할 때 역력히 셀 수가 있었는데 다과의 형세로 논한다면 마치 태산이 새 알을 누르는 것보다 더 하였었다. 외양을 배해하고 한량을 들락날락하며 관망하였는데 일일 미시에 외선 세척이 나와 사도에 병선이 매여 있는 곳을 범하여 백꼬리에 불을 지르고 또 군졸 한 명을 베고 갔으므로 놀라고 통분해하였다. 그날 저녁에 작선이 어둠을 타고 몰래 나와서 일시에 포를 쏘므로 우리 군사는 매우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전라주사의 사후선 세 척이 실종되어 그 배에 탄 병들이 거의 다 죽었다. 적이 재차 사도의 선박을 범하여 남김없이 불태웠다. 수직하던 군졸로 미처 도피하지 못한 자는 모두 피살되었다. 3일에 동제사의 전령에 의하여 군사 100여 명을 모집해가지고 무태에 내려 군사의 위세를 보였다. 이때 적의 기병과 보병 도합 50여 명이 산을 넘어 돌진해오므로 아군은 당황하여 급히 후퇴해서 배에 올랐다. 비록 전군이 패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사상자를 냈다 하였습니다. 위엄을 떨어뜨리고 모욕을 취한 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밤중에 배가 소실당한 사건만은 전혀 보고하지 않고 적세나 늘어놓고 전공이나 망령되이 보고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광악이 한
외적을 사로잡은 것과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나서 도항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만인이 본 바인데도 그는 돌진해서 생포했다 합니다. 사실은 논한다. 이때 우수사 원균이 감사에게 치보하기를 중의장 고은양 군수 이광학이 배를 타고 거제 부근에 가서 봉병하고 있다가 외적이 바다에 숨어서 출몰을 하는 것을 엿보다가 배를 달려 돌진하여 한 명을 생포했다 하였다. 투항한 외인의 공사는 위에서 보인다. 기타 속이는 일은 이에 의거하여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 거사는 당초 약속이 분명치 않아 일에 허술함이 많았고 제장들의 알력은 날로 심하여 초월 동주격이어서 전쟁에 임하여 서로 시기하여 일마다 모순투성이니 몹시 통탄스럽고 민망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거제의 전쟁에서는 좌절된 일이 많았는데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도리어 장황한 말만 멋대로 놀아놓았으니 채찰 지신의 죄가 큽니다. 단척과 대진하고 있는 이때에 만일 대간의 논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대간이 나국할 것으로 농계하였다. 아래에 자세히 보인다. 스스로 편치 못하여 행공하지 않는다면 일이 더 허술해질 것이니 또 원수와 통제사에게 우선 추구하게 하고 방비할 모든 일을 별도로 조치할 것을 급히 선정관을 보내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19일 개사 7번째 개사 밤 1경에 금성과 목성이 서로 범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1일 을미 첫번째 개사 전교하였다. 어제 경상감사의 서장을 보니 거제의 싸움에서 군사를 상실하고 모욕을 당한 것은 앞서 전교한 바와 같다. 내가 직접 들은 일이 하나하나 다 맞도다. 그처럼 패배했는데도 통제사, 도원수, 채찰사는 서로 숨겨 알리지 않고 도리어 장황한 말만 멋대로 늘어놓았으니 군상을 안중에 두는 것인지 조정을 안중에 두는 것인지 대간을 안중에 두는 것인지 매우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 무겁게 다스려서 신하로서는 속이는 버릇을 바로 잡지 않을 수 없다. 대저 군율이 엄하지 못한 것은 변신이 군율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바로 조정이 스스로 파괴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것을 비변사에 이르라. 또 감사의 서장을 보니 이 홍발이 적장과 말하였다는 일도 전일에 서게한 것과 사연이 다르니 의심이 없지 않다. 이도 아울러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1일 을미 두번째 기사 훈련도감이 아래기를 유 총병이 보내온 독약 4개 중에서 1개는 국내에 저장하고 3개는 훈련도감에 내려 시험해보고 R&D에 모 방소에 보내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에 산 닭을 가죽과 살 사이에 흠집을 내고 약을 발랐더니 그 닭이 즉사하였습니다. 약이 이렇게 매우 신 효가 있으니 전쟁에서 필시 그 보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도우 원수에게 내려보내어 모 방소에 보낼 것을 행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효움은 알았으나 제조법을 터득하지 못했으니 이 세 개를 다 써버린 뒤에는 결코 조달될 길이 없습니다. 전일에 곽순성으로 하여금 자기가 견문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도록 하였는데 약성이 독하지 못한 것을 보니 필시 그 묘방을 터득하지 못한 소치일 것입니다. 다시 다방면으로 견문하여 묘법을 터득하도록 하시고 또 평안 감사에게 영을 내려서 별도로 의주에 있는 통사들에게 말하여 각자 그 제조 방법을 알아내어 아래게 하되 만일 진법을 알아냈을 경우 특별히 상을 주겠다는 뜻으로 아울러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전 전교에 야여 유홍룡에게 후한 뇌물을 주고 그 방법을 자세히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저번 거제의 싸움에서는 새 도의 병력을 다 동원하였으므로 군세가 매우 웅장하였습니다. 양굴의 적도는 수백 명이 모되었으니 중과의 형세로 말한다면 마치 태산이 새 알을 누르는 격과 같았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륙의 제장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각오하고 힘껏 싸우지 않고 혹은 외양에서 배배하기도 하고 혹은 나갔다 물러갔다 하면서 관망하기도 하고 혹은 안정된 곳에 물러나 있으면서 단지 대장만을 보내어 결국 군사들이 패하여 위엄을 손상케 하였습니다. 사후선 세 척이 실종되고 사도의 병선은 남김없이 소탕되었으며 그 배에 실린 군졸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도 서로 숨기고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도리어 장황한 말을 늘어놓고 망령되이 공훈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정을 안중에 두지 않고 속이는 일을 자행한 죄가 여간 많지 않으니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또 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은 아울러 나국하여 율에 의하여 정죄하도록 하소서. 채찰사 윤두스도 몸소 대신이 되어 병권을 전담하고 능히 기회를 보아 채긍하지 않고 경솔히 거병하여 나라를 욕되게 하였으니 또 사실대로 계문하지 않고 방자하게 속이고 숨겼으니 더욱 뭐라고 말할 대상이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직 나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신은 더욱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3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3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또 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은 이미 분군유를 범했고 또 기망한 죄가 있으니 왕법으로 따지면 결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나국하고 유를 살펴 정죄하게 하소서. 전 채찰사 윤두스는 처치를 잘못하여 국위를 손상시켰고 또 제장들의 허위 보고를 가볍게 믿고 사실대로 계문하지 않았으니 역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가중한 일이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3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도 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은 모두 나국하여 율에 의해 정죄하고 채찰사 윤두스는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통제사와 도원수는 나국하는 것은 지나치니 추고하라. 앞서 아랜 대신 문제는 더욱 파직시킬 수 없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8년 11월 2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을 나국할 것과 전 도 채찰사 윤두수를 파직시킬 일을 잇따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을 나국할 것과 전 도 채찰사 윤두스를 파직시킬 일을 잇따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4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명년 1월에서 2월에 적의 추장 평수길이 신병을 거느리고 침략해 와서 곧장 중원으로 향한다는 내용을 만일 손경락을 보거든 힘껏 진술할 것을 조수익에게 일러 보내라.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4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진시와 사시에 사방에 안개가 끼이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양사가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이순신을 나국할 것과 전 도 제찰사 윤두수를 파직시킬 일을 잇따라 하리니 답하였다. 도원수와 통제사는 이미 추고하였으니 나국할 수 없다. 제찰사는 대신임으로 파직시킬 수도 추구할 수도 없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동부승지 유영순이 아래기를 홍각의 일에 대하여 삼성 교자할 위관에 대해 취품합니다. 사실은 논한다. 홍각은 당초 송유진과 함께 영무에 가담했다가 일이 발각될까 겁이 나서 먼저 고변하여 갑자기 당상의 지위에 올랐는데 뒤에 김응용 등이 글을 올려 그의 정상을 갖추 말했기 때문에 이 옥사가 있게 된 것이다. 하니 전교하기라 우의정이 하게 하라 하였다. 김응남이다. 이간이 아뢰기를 홍각이 숨기고 사실대로 공초하지 않으니 형초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은 무관한 데서 나오지 않은 것 같다. 홍각에게는 정말 죄가 있으나 어찌 추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의 의견은 전일에 반복해 다 일렀으니 다시 의논해서 자세히 살펴 시행하라 하였다. 재차 아뢰기를 삼가 성교를 보건대 이처럼 정령하시니 신들도 성상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단 이 옥사는 관계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당초에 발설하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이왕 발설하였으니 끝까지 신문하여 형벌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각의 정상을 따져보면 용서하기가 어려운 죄가 있고 논상할 만한 공은 없습니다. 이 일은 유관한 데서 나왔건 무관한 데서 나왔건 따질 겨를이 없는 듯 싶으니 앞서 아랜 대로 형초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5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행상옥은 이호민이 상서하여 해직하고 종상하기를 비니 답하였다. 해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전지에 있는 대로 기성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옳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5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호민이 양성에 내려가거든 경기감사에게 제수를 제급하라고 하사하라.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별시 문과를 방방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양사가 도원수 권율 통제사 이순신 도제찰사 윤두수 등의 일을 잇따라 아뢰니 답하였다. 도원수 등은 이미 주고하였으니 나국할 수 없다. 제찰사는 혹시 모를 수도 있는 일이니 파직할 수 없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6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홍각의 욕사는 이미 귀여일 되었으므로 삼생이 교자하여 바야흐로 형신을 가하려 합니다. 김응룡, 홍응년, 홍응기, 홍난생, 임정립은 별로 다시 물어볼 일이 없으니 모두 놓아 보내려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즘 들으니 도감의 일이 점점 해이해진다 하니 항시 염려가 된다. 그늘 중일시에서 방포수로서 제대로 마친 자는 겨우 몇 사람이라 하니 여기에서 모든 일이 전진하지 않으면 곧 후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독려하여 주의하러 힘쓰고 해이해지지 말게 하라. 모든 일은 적임자를 얻은 뒤에야 그 성과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조판서 이덕형이 이제 이미 올라왔으니 당상 도감을 자하하여
책임을 맡길 것을 아울러 의논의 아래라고 훈련 도감에 이르라. 허수의 일은 부하의 호소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결미어로 보면 허수가 직책을 다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수령을 제수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전위시키는 일도 안 될 것이 없는데 본사가 지나치게 의심하여 반개하니 비록 수령은 제수할 수 없지만 직급을 올리고 상을 주는 것이 옳다. 이 일에 대해 회개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전쟁에 나간 보수 등에 대해서는 그들의 처자에게 일일이 요미를 지급하라고 전일에 누차 전교하였는데 유사는 잘 시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비변사에 일러서 일일이 요미를 지급케 하라. 전쟁에 나간 수륙 제장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부모와 가족이 있는 곳을 비변사에 물어서 파악한 다음 그 각도에 하서하여 세시의 음식물을 제급하게 하라.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양사가 권율 등의 일을 잇따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고향에서 연안에 이르는 동안의 일로에는 주민이 단절되어 있으니 독성의 예에 의하여 편리한 지형을 골라서 면리쯤 되는 지정마다 결책을 연달아 설치하고 이어서 백성을 모집하여 둔전함으로써 서로 성서를 의지하여 다니는 길이 두절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여 오랜 시일이 경과되면 자연 마을을 이룰 것이다. 이 일을 할 수 없겠는가 의논해서 아뢰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서로의 책을 설치하여 오간의 사람을 맞이하고 보내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 경기감사 유건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벽제에서 파주에 이르는 연로에는 파발아 등이 시끄럽게 하는 일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만일 중국의 대군이 나오는 날에는 이미 심어놓은 벼곡식이 곤마에 짓밟혀 손상됨을 면치 못할 것이어서 비록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으려 하였으나 백성들 역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방로에다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교가 이러하시니 마땅히 유건과 다시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양사가 권율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1월 2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순신과 원균은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만일 율로 다스린다면 마땅히 둘을 다 죄주어 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외변 초에 병선을 모아 적의 진로를 차단하여 참액을 바친 공로가 많았고 원균의 경우는 당초 이순신과 협력하여 역시 적의 선봉을 꺾는 성과를 올렸으니 이 두 사람의 충성과 공로는 모두 가상합니다. 위에서 특별히 잘 화합시켜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시어 급히 선장관을 보내 하사하여 국가의 위급을 우선으로 돌보라고 권하면서 마치 한 광부가 기복과 구순에게 하듯 하신다면 저 두 사람 또한 전혀 양심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찌 감격한 마음으로 성상의 명령을 공경히 받들어서 옛 태도를 버리고 새로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상의 뜻을 본받지 않고 끝까지 깨닫지 못한 채 그 전의 잘못을 영영 고집한다면 그때는 자연 나라의 법이 그들을 처치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두 사람은 틈이 벌어질 대로 벌어졌으니 원균을 채차하여 그들의 분쟁을 지식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의 생각에는 이순신은 대장으로서 하는 짓이 잘못된 것이 것 같으니 그중 한 사람을 재직시키지 않을 수 없다. 혹 이순신을 채차할 경우는 원균으로 통제사를 삼을 수 있거니와 혹
원균을 채취할 경우는 다른 사람을 차출해야 할 것이니 참작해서 시행하라. 선조실록 57관 선조 27년 11월 2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손경락의 말을 보면 그의 의사가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려는 것은 아니나 부산까지 원정하는 일을 난처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그의 말에 또 본공을 허락한 뒤에 적이 만일 조선을 엄습한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으니 경락은 무모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다만 적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침유하는 데 불과한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쯤은 침유당해도 성패에 그리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니 이것이 매우 고민이다. 경락의 이 말은 전부터 있어 온 것이니 불겁을 형세를 부연 설명해서 그를 이해시켜야 하겠다. 그러니 지금 양향 회자에다 만약에 적시 치지 않으면 명년 봄에 가서는 적이 반드시 전라도와 경상도를 쳐서 함락시킨 다음 그것을 차지하여 스스로 방수하고 자국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해서 식량을 저축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면서 먼 곳과는 교섭을 벌이고 가까운 곳은 공격하여 술책을 쓸 것이니 후일의 화가 어찌 우리나라에만 국한될 뿐이겠는가. 전라도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근본 구시를 하는 지역일 뿐더러 연해 일대와 그리고 요좌, 산동, 천진, 절직 등의 지역과 백길이 매우 가까워서 순풍만 타면 금방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저기 침을 삼키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라도가 만일 적의 근거지가 된다면 비록 위세를 떨치는 대국의 군사로서도 탕평할 수 없을 것이니 그 화는 차마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물며 적은 반드시 승승장구하여 서쪽을 향해 수륙 양면으로 진격할 것으로 전라도 경상도만을 앉아서 지킬 리가 있겠는가 라고 더 적어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극도로 진술한다면 어떨지 모르겠다.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57관 선조 27년 11월 29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7관 선조 27년 11월 29일은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항복은 소탈하고 실제가 적으며 일에 임하여 배회만 하고 설시한 바가 없으므로 사람들은 헐후하다고 기롱하였다. 아래기를 요즘 무사가 꽤 많이 모였으므로 시비건군이 전에 비해 약간 정예하고 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재주가 매우 떨어지는 자는 부득이 점차로 퇴거시켜 요미가 소비되는 폐단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방면으로 재주를 시험하여 그 장약을 살펴보니 내금이 윤광씨는 등이 17인이 더욱 재주가 모자랍니다. 전례에 의하여 헛터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앞서 말한 바대로 처리하라. 다만 이들은 근공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허실간에 근공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도태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인 듯하다. 무죄가 모자란다면 포수에 소속시켜서 포소는 길수를 익히게 하고 그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연후에야 도태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의논해보고 참작해서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들이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장령 이철이 아래기를 거제의 싸움에서 제2장충의 어떤 자는 배회하면서 관망만 하고 나아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우선 세척이
행방불명되었는데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대를 무너뜨리고 위를 무시한 주의를 여러 날 논집하고 있는데도 아직껏 윤호를 안 하시니 몹시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 원수가 어찌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우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일찍이 행주의 싸움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공론이 격분한 바가 비록 이와 같기는 않아 만일 퇴직시킨다면 대신 할 사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의 말이 이와 같으나 전선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는 일은 병가에 끓이는 바이니 퇴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정은 노경임이 아뢰기를 전 제찰사 윤두스는 대신이 되어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패군한 일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파직을 청한 것도 말감을 따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찰사는 혹 모를 수도 있는 일이다. 대신을 어찌 가볍게 파직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두 장수가 화목지 못하니 형세상 서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원균을 부득이 재직시켜야 하겠는데 대신할 사람을 아직 얻지 못하였으니 선거의와 서로 맞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때 원균이 경상수사로 있으면서 통제사 이순신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충청도 병사로 있는 선거위와 서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서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김응남이 대답하기를 곽재우 이광학 배설입니다. 충청도 수사로 차출해야 하겠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종남이 비록 진주 일로 개파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박종남은 성질이 느슨한 것 같으니 이러한 때 그러한 사람으로 장수를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에게 수사까지 제수하는 것은 마땅한 바가 아닌 듯 싶다. 이밖에 쓸만한 다른 사람이 없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 계정이 적합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성윤문이 영남에 있을 때 인심을 잃었지만 충청 수사는 감당할 듯 싶고 또 그 사직도 쓸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와 의논해서 잘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과 선거위를 서로 바꾸는 일을 어제 경연에서 아뢰었습니다. 오늘 다하란 대신의 의논을 들어보니 원균이 이미 군유를 범하여 지금 추획 중에 있으므로 병사의 직임으로 바꾸는 것은 사체에 온당치 못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군유를 범했다고 말한다면 유도 이순신만은 군유를 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의 생각에는 이순신의 죄가 원균보다 더 심하다고 여겨진다. 원균을 병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 주장을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참작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7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6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상께서 군유를 범했다고 말한다면 이순신만은 군유를 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의 생각에는 이순신의 죄가 원균보다 더 심하다고 여겨진다. 원균을 병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 주장을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참작해서 시행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통제사 이순신은 지금 기망죄를 범했으니 마땅히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만 주사를 좋지 않은 일이 날로 급해지고 있어 이런 때 주장을 바꾼다는 것은 실로 옳은 계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지 추고만 해서 후일의 성과를 책임지은 것입니다. 원균도 채직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순신이 통제사가 되고 원균이 부장이 되었을 때에도 주장의 절제를 따르지 않았는데 원균을 채직시켜 다시 병사로 올려서 가까운 지방에 옮겨 놓는다면 군중 통령의 채통은 이로부터 더욱 무너져 수습, 정돈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논의가 일치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순신과 원균이 다 같이 중한 군유를 범했는데 원균만 재직시키는 것도 편중의 배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의 계청에 의하여 선거위와 서로 바꾸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7번째 기사 위관 김응남이 아래기를 홍각이 형장을 참고 자복하지 않으니 지극히 흉사합니다. 형장을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8번째 기사 위관이 또 아래기를 홍각이 곤장을 참고 자복하지 않으니 형장을 가해야 하겠지만 미리 죽을까 염려되니 내일 형장을 가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1일 갑진 9번째 기사 신경진을 강릉 대도호부사에 신식을 사관은 사관에 박홍로를 사관은 헌납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2일 을사 첫번째 기사 위관이 아래기를 홍각이 형장을 참고 자복을 하지 않으니 지극히 흉독합니다. 형장을 가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답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2일 을사 두번째 기사 비변사 영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성령 판부사 최흥원 우의정 김응남 좌찬성 정탁 우찬성 최황 황은 유위인이 강팍하고 재능도 없는데 이공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논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다. 김경림 김명원 경림군 김명원 좌참찬 한준 우참찬 이헌구 호조판서 김수 이조판서 이덕형 병조판서 이항복 형조판서 신정 행상옥은 조인덕 행훈련도감 조경 행판결사 윤성각 이조참판 이정형 호조참판 성령 동대중 주부사 유영경 병조참판 한효순 등이 아래기를 어제 경연에서 송악산을 독성처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밀력이 이미 다하여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비변사에 이뤄서 의논에 처리하라고 전교하셨는데 송악산이 비록 일면에 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밖의 삼면은 둘러싸인 형세가 없으므로 독성이나 해주처럼 예토에다 그대로 수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을 쌓든 책을 설치하든 반드시 신설해야 하는데 본부의 탕폐가 이미 극심하여 인력을 동원하는 문제를 백방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계책이 없습니다. 접경인 황해도나 경기 같은 지역도 한결같이 쇠잔하여 힘을 빌릴 수도 없거니와 설령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양식을 저축하고 백성을 모을 길이 없습니다. 경기감사 유건과 상의하였더니 그의 생각도 그러하였습니다. 가벼이 거행하기 어려울 듯 싶기에 감히 아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2일 을사 세번째 기사 위관이 아래기를 홍각이 형장을 참고 자복하지 않으니 가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미리 죽을 것이 염려되니 내일 가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4일 정미 첫번째 기사 비만기를 올렸다. 지금 이 도적 초포 사목은 논상이 가벼운 것 같다. 유명한 적괴를 포착한 자는 당상 수령일 경우 가산대보로 올리고 사인일 경우 유품으로 소용하고 자빈이나 공사천일 경우는 검군에 제수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공명고우신의 경우 마구 발급하여
날로 늘어나 왕작을 손으로 들고 다녀 매우 사리에 없으니 다시 의논하여 참작해 시행하라.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이 충원의 아래기를 석상서의 차관인 전입인 가홍류, 담덕 등 세 사람이 오늘 낮에 들어왔습니다. 전입인, 가홍류 두 사람이 도감에 와서 김명훈을 만나 호 참장의 서찰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두세 번 사람을 보내왔는데 바로 전일 호택과 동행한 서행의 서찰이었습니다. 소지를 꺼내 보였기에 입게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소지는 다음과 같다. 병부 석노이아가 제본을 올려 외를 왕에 보응하는 문제를 인준하는 성질을 받들고 먼저 소서비로 하여금 경사로 가게 하였으며, 석노이아가 성상의 지위와 옥첩을 가지고 우리 세 사람을 차출하여 밤새 길을 재촉하여 외영으로 보내 행장을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담야가 외자에게 분부하기를 안심하고 봉왕을 기다리도록 하라. 전처럼 못된 짓을 하고 장난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니 만일 전처럼 두 번 다시 장난하면 즉시 천조의 대장과 인마를 보내 외자를 섬멸할 것이다. 봉공 이후에는 곧 외자를 퇴각시키라. 부산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4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죄인 홍각은 삼성 추국에서 죽었으나 죄가 있고 공이 없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으니 재수한 당상 가자와 사급한 노비 전택을 각사로 하여금 환수할 것으로 승전을 받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들의 생각도 그러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홍각은 송유진의 당으로서 고변한 공으로 당상직을 제수받았는데 이때 와서 김응용에게 살해한되어 형장을 맞고 죽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8권 선조 27년 12월 4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전형감 정기원을 병조 정랑에 예조 좌랑 송준을 병조 좌랑에 제수하다.